물방울이 맺혀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노란색을 보면은 또로롱. 얘는 약간 질감이 친구한테 선물 받은 어드벤트 캘린더 다 쓰고서 간식 찾기 놀이하고 있어요. 땅에 이건 뭐야? 거기서? 자. 오, 잘했네요.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입니다. 오늘은 28일이고요. 동지가 있던 날 0.8도까지 온도가 내려간 이후로 이번 주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박쥐란을 보려고 했는데 뭔가 뽀얘가지고 이게 뭐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비닐 안이 온실처럼 됐어요. 저 영양엽에도 물방울이 맺혀 있더라고요. 안에 온실이 된 진짜 비닐하우스가 됐네요. 간이 비닐하우스? 이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난주에 엄청 날씨가 추웠을 때 한 3일 정도 여기 있던 알부카랑 알로에 캐로파이어는 다시 햇빛이 강한 쪽으로 왔습니다. 따란! 날이 푹해진 오늘 28일의 물주기는 이렇습니다. 나이가 체크하는 거야? 이 대추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또 가지가 나왔네요. 다음 날이 됐고요. 튤립이 그제 여기 이 상처 부위에만 곰팡이가 피어있는 걸 발견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집에 마침 곰팡이 제거제가 있었어가지고 곰팡이 제거제를 키친타올에 모서리에 찍어서 여기에 톡톡 두드려줬었거든요. 2일 전에 그렇게 했고 아직까지는 다시 곰팡이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해줘 보려고요. 이거를 절반 정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이 모서리에 끝에만 묻혀주고요. 제품은 이거 사용했어요. 괜찮더라고요. 얘가 락스 냄새가 좀 나요. 이걸로 톡톡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폭이 좁고 깊이 있어가지고 집게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집게를 가지고 상처 부위에만 발라줬고요. 처음에 이렇게 피어있는 것들은 같은 집게로 긁어내서 휴지로 닦아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라놓고 햇빛에 보이는 면으로 두니까 곰팡이는 다시 피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화병을 선택해서 알이 작은 거를 선택하느라고 상처가 있어도 수경으로 했는데 상처가 없으면 좀 더 쉽게 이런 곰팡이의 위험이 덜하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잎은 이 정도 나왔고요. 제법 펭귄 부리 같죠? 확실히 온도가 많이 풀렸죠. 근데 신기하게도 더 추운 날씨에도 괜찮아 보였던 라나가 조금 얼어있어서 라나도 안으로 들어오려고요. 오늘 물주기의 식물들은 이렇게 4녀석입니다. 오늘 물주기도 확인하고 가자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눈이 조금씩 화분 위에 보였는데 낮 시간이 되니까 다 녹았네요. 지금 실내 온도는 무려 2자릿수 11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2년 12월 31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의 연말 분위기 도 보관을 하고, 오늘 관찰한 녀석은 캐롤파이어가 지난 영상에서는 여기 꽃대랑 꽃 모음들이 분리되어 보일 정도로 자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꽃망울 하나하나가 쌀알처럼 분리된 형태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베니고, 추위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베니고가 겹순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온도는 어제보다도 더 높아서 오늘은 창문을 모두 환기를 해놓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무리아는 가장 위에 돋아난 새촉이 2손을 모으고 꼭 붙어 있었는데 이제 개체별로 분리되어서 잎 2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 무지개한 필로덴드론 호프고요. 이렇게 확대 사진을 찍다가 보통 식물들을 생각할 때 녹색을 많이 떠올리고 저도 그런데 실제로 초록색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근데 초록색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예쁜 노란색을 보면서 너무 예쁘구나. 노란색도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란색을 보면은 이것도 식물의 색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남깁니다. 형태도 너무 힘있지 않나요? 이 강한 굴곡들 너무 멋있어요. 여기 이렇게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또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이어지는 무지개 같은 공중 뿌리도 있습니다. 내일이 23년이네요. 올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23년이 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내일 23년도 땅이 일어났어? 그랬구만. 여러분, 오늘은 1월 2일 월요일이고요. 추웠을 때 실내로 데려왔던 박쥐란을 다시 베란다로 데려왔고요. 지금 온도는 11.5도이고요.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튤립 수경 재배로 키운다고 보여드렸는데, 베란다에 찬 온도에 있는 녀석은 괜찮거든요. 잘 자라고 있는데, 근데 거실에 따뜻한 데 있던 수경 재배 튤립이 연석이 원래 여기 상처가 있어서 2번 정도 곰팡이 제거제로 발라서 여기는 곰팡이가 안 났는데, 물속은 제가 희석을 해주지 않았는데 뿌리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걸 발견해서 곰팡이를 덜어내려고 핀셋으로 이렇게 하다가 뿌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EM 용액은 물에 희석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소독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EM 1000배 용액 희석해서 넣어줘보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흙에 심으려고요. 이렇게 상처가 있는 녀석은 좀 더 난이도가 높네요. 그리고 이 녀석이 뿌리가 썩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EM을 원래는 동사무소나 저희 동네는 도서관 뒤쪽에서도 EM을 공급해주는 탱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딱 그 동지부터 1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그 EM 용액이 얼수가 있어서 3월 13일부터 공급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제일 용량이 적은 100ml짜리로 주문을 했습니다. EM 용액을 저는 식물들한테 주로 사용하니까 한 1000배씩 희석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리터짜리는 너무 오래 개봉해두고 쓸 것 같아서 100ml짜리를 선택했어요. 유통기한도 있네요. 24년 4월까지. 이거를 1000배를 희석해줄 거라서 궁금해요. 여기에 지금 1리터를 떠왔거든요. EM 용액을 1ml 넣어봅시다. (1.1ml) 넣었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에 넣어줄 거예요. EM 용액이 곰팡이 제거 효과도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얘도 안 되면 이 실내에 있던 녀석은 흙에 심어줄 겁니다. 일단 여기 있는 물은 따라 버리고요. 걱정입니다. 아무튼 됐고 베란다에 있는 이 녀석도 물 갈아줄게요. 얘는 건강합니다. 채워줬습니다. 제발 뭐는 잘 적응을 하길. 둘 다 뭔가 눈이 나고서 다시 움직임이 좀 느려져서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EM 희석액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주기는 이렇게 했고요. 요즘 한 3일 내내 베란다 온도가 한 7도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오늘은 11도네요. 지금은 추웠던 며칠 동안 투명 포장지에 덮어서 며칠을 보냈던 이 박쥐라는 포장지 안에서 높은 습도 때문에 영향력이 엄청 커졌더라고요. 그 전에는 한 동전만 했는데 이렇게 자랐고요. 이렇게 지금 녹색인 애들이 펼쳐져서 이렇게 갈색 영향력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잎을 벌써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EM 희석액은 한 달에 한 번, 뭐 3달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면은 식물도 더 건강하게 자란다고 해서 이렇게 남은 녀석은 오늘 물주기한 식물들한테 더 줘야겠어요.
또르롱. 그리고 오늘 내용이 많죠. 어제 저랑 유년 시절을 같이 크는 걸 봐온 지인분이 꽃을 오랫동안 배우시더니 꽃집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돼서 어제 다녀왔는데, 거기서 부겐빌레아를 제가 너무 좀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또로롱. 이렇게 부겐빌레아를 데려왔습니다. 이 녀석이 제가 한국도시공사 전주식물원 온실에서 봤던 부겐빌레아가 있었는데, 그 녀석이 그 난대 온실이랑 열대 온실 벽 틈을 뚫고서 막 자라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었거든요. 궁금하시면 여기 전주식물원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녀석을 새로 데려왔습니다. 엄청 크죠? 이 식물이 마치 장미처럼 가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식물이고, 지금은 꽃이 없지만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꽃을 피우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겨울을 잘 나서 또 꽃 피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 녀석은 한 일주일 정도 베란다에서 적응을 하고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새로 들어온 식물 부겐빌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이틀이 지났고요. 아이고, 실내에 있던 튤립이는 결국에 비워냈습니다. 뿌리에도 곰팡이가 피고 있는 걸 발견해서 지금 썩었어요. 이 밑둥이 썩어가지고 긁어냈고, 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은석은 아직 괜찮아요. 새 뿌리도 나는 것 같고, 이렇게 베란다에 낮은 온도에 있던 녀석은 괜찮은데, 거실에 따뜻한 온도에 있던 녀석은 미생물이 계속 번식을 하면서 썩어가지고 흙에 심고 베란다에서 겨울을 놔보려고요. 얘가 자라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 튤립 모듬에 심지 않고 흙이 담겨져 있는 화분을 가져왔고요. 여기 식물을 심고 얼마 안 가서 식물이 말랐어가지고 흙을 재활용할 겁니다. 어느 정도 한 거의 깊숙이 한 요 정도까지 흙을 덜어내고, 깊이 이렇게 덜어냈고요. 다시 희망을 걸어보는 튤립을 넣어봅니다. 너를 원래 흙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언니가 모르는 게 많아서 고생을 한다. 이렇게 넣었고요. 종이는 이런 장점이 있죠. 심었고요. 여기도 라벨링을 합시다. 3년 1월 8일 3차 시도. 처음에는 물에, 그 다음에는 EM에, 그 다음에는 흙에 심어봅니다. 녀석도 이렇게 잠깐 바로 앞에서 추위 맞으면서 더 이상 썩지 않길 빌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녀석 튤립으로만 끝나면 뭔가 심심할 것 같아서 마침 또 이 붉은 여고리가 오랫동안 달고 있던 이 꽃대 하나가 여기 이게 1월 1일쯤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해서 이 녀석은 파종을 할 수 있나 찾아봤는데 암꽃이랑 숫꽃이 달라서 줄기 삽목으로 번식을 한다고 해서 이 씨앗을, 이 솜털을 파종을 한다고 발화가 되지는 않는데요. 얘는 약간 질감이 뭉쳐진 양털 느낌이에요. 완전 갈색이 됐죠? 이렇게 수고한 솜꽃이랑 인사하고 저희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튤립이 실내에서도 쉽게 수경 재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베란다에 있는 녀석은 살아있으니까 제가 너무 만만히 봤나 봐요. 처음에 구분 소독도 하고 이래줬으면 좀 나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시행착오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저랑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보시길. 정답을 안 알려주는 영상. 그리고 오늘 1월 11일에 썬캐쳐는 EM으로 바꿔주고서 두 번째 잎 촉이 올라왔어요. 뭔가 조짐이 좋습니다. 다시 희망 회로를 가동해봐도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우당탕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가드닝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한 해 힘차게 시작하시길 빕니다.